네, 네, 지금 보면은 보이시죠? 네, 저희가 그 2시까지 해가지고 앞에 300명이 다 앉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 지금부터 뭐뭐 시작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다 안 나서 2시가 딱 되는 순간 바로 국악원에서 연주가 확 들어가요. 그래서 네, 연주가 해가지고 3분이 끝나면 소리꾼들이 한 4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가 저도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소리꾼이 관객석에서 등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의 행사 컨셉 자체가 세종이 있는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 우리가 초대되는 거여가지고, 초대되는 거여서 그 처음부터 여기 그 아나운서님뿐만 아니라 행사 진행 요원들 모두가 한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네, 군도 포조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조선시대로 여행을 온 거라서 소리꾼들이 뭐 아이고 뭐 축하드리기 위해서 여기 죄다 모인 것 같구만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문무 대신 출결 확인은 소리꾼들이 해요. 한글학회 뭐 서원 원장님, 김주현 회장님 오셨습니까? 뭐 네네네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국립국악원이 또 해령 연주를 6분 동안 해요. 그래서 드리는 선물하고 그 다음에 국악원 원장님이 이게 관객분들하고 호흡하면서 이 노래가 진짜 지루하잖아요. 조용하고 국악원 무대가. 그리고 네, 그날이 또 2시이기 때문에 덥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면 굉장히 좀 지루해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국악원 원장님이 다 커버해 주기로 하셨어요. 네. 네, 풍형이나 뭐 치화평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도 다 어떻게 하기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대본 안 주셨거든요. 워낙에 그냥 뭐 잘한다라고 하셔가지고. 음. 그래서 그 뒤에 공연 이어져가지고 지금 사회자님께서 등장하는 타이밍은 2시 40분쯤이에요. 다 퇴장해가지고 국악원 무대가 끝나고 다 네, 끝나고 그러면 등 퇴장하면서 강병희 작가님의 큰 캔버스가 2명이서 이렇게 들고 올 거거든요. 그 네, 세팅할 때 사회자님께서 이제 단정히 하래연 첫 순서를 멋지게 열어준 국립국악원의 무대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아나운서님의 조선시대 역할은 판통례라고 하는 역할이에요. 네. 아나운서 이완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오늘 하래식의 하래연이네요. 하래연의 진행을 맡은 판통례 이완입니다. 카레 들었습니다. 윤인가요? 네, 이거 하래연이에요. 연. 하래연. 맞습니다. 네, 세종 이도 탄신 하래연.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모이신 분들이 세종대왕님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분들이라고 들었습니까? 맞습니까? 하면 처음에는 네가 안 오겠죠? 그러면 한 번 더 맞습니까? 이러시면 되는 네, 거고. 그래서 네, 그 사랑과 정성을 세종대왕님께서 흡족해 하시며 감사의 뜻을 담아 저에게 글을 내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승문원 서사인 강병인 작가님이 나오셔서 그 글을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강병인 작가님이 등장하면서 먹글씨 퍼포먼스를 살리고 살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8글자를 쓰실 텐데 그 동안에 아나운서님이 이거 하고 계실 때 BGM 깔리거든요. 그때 네, 이 이야기 해주시면 돼요. 동시에. 강병희 작가님 쓰고 계실 때 옆에서 이거 세 줄 해주시면 돼요. 네, 네. 그래가지고 글의 완성 기쁨까지 다 쓰면은 그때 원장님이 자연스럽게 나오셔가지고 완성된 글자를 살리고 살리는 기쁨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1분 정도 생생지락 이거에 대한 소개를 하시고 교수님이랑 강명희 작가님이 퇴장하시는 걸 보면서 그 아나운서님이 부드럽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백성 어찌어찌고 하면서 안, 에, 자, 하전문 있겠습니다라고 해서 장관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면 등장 BGM이 나오면 그 무대가 이게 위에 월대 무대가 하나 있고 밑에 무대가 하나 있거든요. 그 밑에 네, 무대 쪽으로 유인촌 장관님이 나오실 거예요. 교수님이랑 강병희 작가님 퇴장하시면. 네, 그럼 그때 유은순 장관님이 이거 읽으시겠죠? 한 5분 쭉 읽으시고, 이것도 아나운서님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이게 제가 이거 하느라고 자른 건데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그 내용이 5분 동안 다 읽으실 거예요. 음. 네, 읽으시고 다 내려가시면, 이거, 예, 장관님 퇴장 BGM. 이미 다 내려가셨으니까. 그리고 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드립니다 하면은 박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다시 소리꾼들 맨 처음에 등장했던 친구가 다시 올라올 거예요, 위로. 소리꾼들 공연하고 그 친구 퇴장하고
그러면 이제 세종 1446에서도 무대가 다 끝나고 나면 다 아웃되면은 세종 1446, 그러니까 아웃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그 친구 그 사회 1446팀 나가기 시작하면 바로 사회자님 들어오셔서 세종 1446 공연팀의 무대였습니다. 뭐 세종대왕의 애민과 사랑을 다시 한번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정말 가슴 벅찬 무대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모든 순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음향팀에서 북소리 큰 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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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번이 울릴 거거든요. 그럼 네. 그때 일단 네 번을 다 듣고 나서, 다 듣고 나서, 그, 다시 한번 세종대왕 627돌, 627돌, 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세종 이도, 이거 바꿔야겠다. 탄신, 자, 최종으로 다시 공유 드릴게요. 거기서도 네. 무대 좀 구성 때문에 수정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못 드리고 있어요. 세종 이도 탄신 하례연에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잊게 하고 내일을 잊게 할 우리 세종대왕님께 우리 모두 다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오늘을 기념하는 단체 사진 촬영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단체 사진 촬영을 할 건데, 그 우리가 무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객석을 바라보면서 찍는 팬클럽 샷 있죠. 네. 네, 그걸로 우리 단체 사진을 찍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뭐 하트를 할지 뭐 손을 할지 막 헤매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과 할 때, 경연을 할 때 관직에 높고 낮음 상관없이 모두 다 사례라, 누구나 아뢰라라고 하는 다사리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손을 쫙 펴고 다사리라고 외쳐보겠습니다 하면 이제 손을 이렇게 쫙 펴시겠죠? 잠시만요. 다사리라고, 손을 쫙 펴는 걸 어떻게 할까요? 네? 손 쫙 펴는 거 이거 동작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오른손을 쫙 펴주시면 됩니다. 네. 마이크 오른쪽에 잡고 계신가요? 여기 무선이라고 되어 있던데 네, 무선 네. 아닌가요? 네. 무선입니다, 무선. 제가 그거는 그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왼손 상관없죠. 네네.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 같이 다사리라고 와 박수 치고. 그리고 이거 꼭 안내해 주셔야 돼요. 더불어 안내 말씀드립니다. 뭐 하레여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하루에 담은 세종 전시와 경회로 왼쪽의 체험 프로그램은 1시간 더 진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4시 30분에 끝납니다. 끝나니 그때까지 경복궁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세종이도 이거 바꿔야겠다. 한신 하례연이 성황리에 종료되었음을 고합니다. 그럼 종료 BGM 딱 끝나고 사람들 해산. 네, 해산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는데 그때 VIP 분들은 수정전 앞에 무대를 배경으로 단체 사진 좀 찍고 이러실 것 같아요. 그 제가 이게 627돌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게 맞나요? 네네네. 627돌 세종대왕 나신날 기념행사. 네. 그게 메인이고 여기 프로그램은 세종과의 하루고 2시부터 3시 반까지 이어지는 공연은 그 세종 2도 탄신 하례연. 네. 제가 음, 무대에서 다시 그 세팅해서 최종 대본 오면은 플러스해서 해줄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진 보여주셨을 때 그 무대 그 포디움이 없는 대신에 이제 네네. 앞에 등장하라고 하셨었는데 네네네. 그 제가 이거 뭐 끝나고 시작할 때는 중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쪽 그 좌측에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좌측에 의자가 있습니다. 대기 네, 의자가.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등장하고 뭐 중앙에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동선은 중앙은 유의하셔도 중앙까지는 자리가 못 오시고요. 항상 그 왼쪽에 그 석 하나 있잖아요. 뭐 무슨 표지석 있잖아요. 그쪽 공간에서만 있으시면 돼요. 가운데 알겠습니다. 부분은 그 강 작가님이랑 네. 그 문체부 장관님? 네. 그 정도만 쓰실 것 같아요. 다른 네. 분들은 다 왼쪽에. 그래서 따로 뭐 애드립이나 이런 게 막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요거 강병인 작가님 하실 때 네. 8분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네. 멘트를 뭐 네. 어느 정도쯤에 쳐야 되는지 그런 아, 뭐 사인을 주시나요? 투사인은 안 드릴 것 같아요. 아, 이거를 근데 그러면 지금, 뭐 중간쯤에 할지 뭐 끝날 때쯤에 할지 첫 번째 할지 이런 그런 뭐 대략적인 걸 알려주시면 맞춰서 할게요. 네. 강병희 작가님, 네, 네. 그, 카페인. 무대팀 쪽에서 작가님의 그 글 쓰는 것까지랑 그 교수님까지 하고 사회자까지를 12분에서 10분으로 줄여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 공연 자체를 8분으로 줄였거든요. 살리고 살리는 기쁨. 어, 8분, 제가 내일 한번 또 실험을 해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리허설 때 네.
리허설은 지금 몇 시에 잡혀 있나요? 리허설은 화면 보이시죠? 전체 리허설은 저희 11시 20분부터 12시 반에 잡혀 있습니다. 11시쯤 알겠습니다. 오시면 돼요. 네, 그때 그러면 네, 리허설 하면서 시간과 네. 그다음에 이제 등들장. 어떻게 이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네, 마무리를 하는지 네,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또 드리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제가 멘트를 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네. 멘트를 뺐죠. 예, 교수님만 멘트를 하십니다. 아, 예. 그러면, 네, 그런데 박 교수님이 이제 제가 이제 또 좀 추가된 그 퍼포먼스 내용을 박 교수님께서 좀 인지하셔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추가된 퍼포먼스를, 잠깐 수도봐서요. 지금 이거를 막 지금 뒤죽박죽 됐는데 이걸 저 녹화를 해서 지금 최 과장이랑 문체부에 공유를 할 거거든요. 이거 어, 지금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야 돼, 지금요. 예, 녹화를 예, 위해서 오늘 안 온 예,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예, 공유할 수 있는 걸 하기 때문에 예, 어, 다시 좀 처음부터 해서 간단하게 예, 한 50분 정도 예.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 어떤 걸 말하고 어떤 걸 말을 안 해야 될까요? 아니, 말 안 할 건 없는데 예, 우선 이제 여기 안 오신 분들이 예, 예컨대 15일만 오신 분도 있고, 14일 예, 오신 분도 있지만, 예, 뭐, 사회를 보시든지, 예, 출연하시든지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거 보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예. 아, 지난번에 저기는 그 예비 부분은 잘해서 아는데, 다른 분들은 다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밖에는 지금. 음,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교수님 그걸 할까요? 어제 우리 사전 설명회 한 거? 그렇죠. 그걸 좀 그것도 좋고, 우선 제가 뭐 앞에 간단하게 어록을 좀 읽고, 어, 네네네. 하나하나 좀 진행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저희 내부적인 거를 다 지금 대본을 다 이렇게 하긴 좀 그래서 네, 계속 네, 바뀌는 상황이어가지고 어제 저희가 그 사전 설명회 한 거 있잖아요. 네, 네.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우리 주의하실 거가, 우리는 몇 번 회의를 했고, 또 어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이유한 아나운서님은 지금, 새로 전혀 오신 지금 분이니까. 맥락을 모른단 말이죠, 아, 이게.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항상 할 때 그렇게 가장 이렇게 상황을 모르고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아, 네, 네, 아는 네, 네. 사람을 전제로 하면 모르는 사람 계속 모르거든, 이게. 그리고 네, 되게 사고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좋아요. 오늘 할 거는, 그러면 지금 그 외에 지역적인 거 물어보시고, 네, 잠깐 있다가 오늘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 이것만 보면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어떻게 유튜브에 진행되겠구나 네. 아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고요. 네. 잠시만요. 그리고 HJ 쪽도 사실 이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때 안 나가지고 좀 지금 그러네요. 실시간으로 그거 하고 있어서 그래요. 무대 구성 전체 지금 음향이랑 무대 동선 그것 때문에 계속 다 하고 계세요. 지금 거기 안에서 그 세세한 거 다 체크하시느라고. 서로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런 부분들이. 아, 이거 끝나고도 바로 공유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회의는 학술 회의까지 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14일에 대한 것만 해야 될까요? 전반부를 14일 거 먼저 하고, 네. 이제 잠깐 쉬었다가, 사실 네. 이제 이유한 아나운서님은 15일 날은 안 오실 거죠? 예, 예. 그날 네, 저도 리허설이 있어서 못 갈 것 그렇죠. 같습니다. 15일 날 못 오신 분은 이제 빠져도 되고, 또 15일 날 오실 분들은 또 그것도 지금 김수롱 원장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그런 네. 숨기는 분들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좀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음. 그러면 일단은 이 영상은 15일 거 해서 그러니까 14일로 해서 하나 자르고요. 네, 네. 15일 거 해서 하나 자르시고. 좋아요. 좋습니다. 네. 제 자, 준비 그럼 좀 제가 먼저 하고. 공유할게요. 교수님 다시 네.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예, 네. 예. 잠시만요.
(30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그 세종 나신날 행사를 위한 최종 점검 회의를 우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맨 앞에 이제 세종 오록으로 하나 좀 짤막하게 말과 생각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고요. 이렇게 어록을 먼저 읽는 방식이 세종이 회의할 때 했던 그 경연 방식입니다. 바로 일로 들어가지 않고 말로 함께 말과 생각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5월 14일 날 첫날 행사에 대해서 우리 배하연 사무국장께서 좀 이 전체적 흐름들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되는 학술회의에 대해서 또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지금 못 오셨지만 이 과정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녹화를 해서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준비한 세종어록은 이제 사자성어로 하면 이제 하사불능, 어떤 일인들 불가능하겠는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우리 그 유명자 선생님께서 혹시 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대의 자질은? 네. 그대의 자질은 아름답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아니하여도 내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대가 만약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네, 세종실록 22년 7월 세종실록 20일. 22년 7월 21일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세종이 22살 때 왕이 됐으니까 44살 때 여름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의 한자를 보시면 너의 자질, 성품이 아름답다는 것을 미라는 걸 쓰고 있어요. 네,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불위, 그걸로써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도 그칠 이자입니다. 멈추어도 그리고 이제 괜찮지만 만약 마음과 힘을 다 쓴다면 어떤 일인들 불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세종의 독특한 화법이죠. 그래서 이제 초점이 하사불능이라고 이렇게 뽑아봤는데 그것은 어떤 일인들 못하겠는가 이런 격려의 말입니다. 함경도에 지금의 함경도고 그 당시 함길도의 책임으로 파견 나갔던 이사철이라는 신하에게 이제 세종이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한 말입니다. 이 경력이란 것은 이제 함길도 관찰사 밑에서 일하는 종사품의 실무 담당 관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당시 세종은 이사철이라는 사람에게 여진족 침입이 잦은 함길도 지역의 관찰사, 그러니까 이사철의 상관이죠. 이세영과의 소통을 긴밀하게 하도록 왕에게 보고도 하고 왕의 명령을 관찰사에게 보내고 또 그 휘하의 관리사의 소통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사철은 자기가 집현전 학사 출신인데 멀리 그 함경도까지 발령 난 것을 매우 못마땅해서 가기를 주저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그를 불러놓고 세종이 대화를 나누지요. 경이 학문에 힘쓰는 것을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겨서 오래도록 집현전에 두고자 하였다. 그런데도
집현전에 두고 안 보내고 싶지만 경을 특별히 보는 이유가 있다. 경은 내 곁에서 보필한 지, 시종한 지가 오래되어서 나의 지극한 마음, 내가 어떤 데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 임무를 전적으로 그대에게 맡기고 싶다라고 당부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이사철은 여전히 마음을 머뭇거립니다. 소신이 본디부터 일과 물, 어떤 사물에 대해서 형통하지 못해서 혹시 잘못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살펴보니 이사철이라는 사람은 1432년에 문과에 급제를 해서 집현전 박사가 되고요. 또 2년 후에 집현전 부수찬으로 승진합니다. 매우 뛰어났죠. 다만 전방 사무가 낯설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세종은 바로 그에게 활과 화살을 내려주면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대의 자질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이 정도만 해도 내가 뭐 나무랄 바가 없다. 하지만 그대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한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한 격려 얘기 아닙니까? 이완 아나운서님. 사장님 이렇게 말하면 아프리카도 갈 수 있겠죠. 네. 실제로 이사철은 세종의 격려에 힘입어서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442년에 이제 아까 이 34년에 됐다가 40년에 함결도에 갔다가 42년도에 조정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승진을 해요. 사헌부에 이제 실질적인 힘 가진 부서로 마침내 도승지 비서실장과 이조 판서까지 위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인재 쓰는 방법과 인재에게 일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요. 세종실록을 보면 가끔 흥미로운 대목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대화와 토론 과정에서 애초에 자기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제위 중반기의 세제 개혁 과정에서 황희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근데 나중에 태도를 바꿔서 새 개혁안을 인정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됩니다. 또 중후반기에 방금 오늘 봤던 이사철이라는 사람도 세자의 국정 운영, 대리 운영, 나중에 문종이 되는 세자가 국정 운영을 대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좌하는 첨사원 제도 만드는 것도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근데 그가 결국 설득당해서 그 기구의 첨사원 책임자가 됩니다. 우리가 보시면 그걸 반대하던 사람은 사실 그 문제점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가 설득당해서 결국은 그 책임자로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과를 잘 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종나신날 행사를 벌써 한 2월 말에서 3월, 4월, 지금 5월 약 3개월가량을 지금 정말 열심히 지금 달려왔고 마무리를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서로 노정되고 이제 그 어떤 때는 뭐 언성이 높아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사실 당일 현장 가서도 상당히 서로 간에 불평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행사를 해보면 항상 마음이 다 뜻이 모아져서 하질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바로 행사의 취지, 우리가 왜 이걸 하느냐, 왜 우리가 정부가 주도해서 최초로 이 중요한 행사를 하느냐, 그것도 경복궁에서, 그리고 행사의 큰 흐름 속에서 대체 중요한 큰 흐름과 중요한 요소를 따라서 자기 생각을 맞추고 서로 조정하고 그래서 마침내 좋은 성과 거두는 것. 아마 이게 세종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어록을 뽑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너무 짧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우니 그만둬도 네. 괜찮겠지만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격려가 인재를 춤추게 네. 한다. 이렇게 잡았는데 어떠세요, 이유한 아나운서님? 제 마음에 꼭 새겨야겠어요, 진짜.
네. 제가 화사. 요새 필요했던 그런 문구인 것 같아서요. 네. 저도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세종대왕께 다짐하신 거죠? 네. 권노아 연구원님, 네, 뒤에 세종대왕도 모시고 있는데, 이 요록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가 또 이렇게 세종 말씀 중에 또 사람이 와서 마침내 일을 이룬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 모두의 자질이 다 아름다우심으로 저희 마음을 다 합하고 힘을 다 합하면 정말 성공적인 행사가 되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배아연 국장님. 네, 저는 이거 온라인에서 제일 세종대왕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구 1위가 그대의 자질은 아름답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슈퍼에서 가장 1위예요. 핫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카드뉴스도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위로도 받고 응원도 받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곧 이제 그 디데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디데이 3일인 때 뭔가 이것저것 준비하면서도 쉽지 않고 또 나아가는 모습 보면서 기쁘기도 한데 마지막까지 이제 세종께서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니까 힘도 나고 끝까지 잘 안전하게 마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네, 대왕님의 네, 탄신 하례연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명자 선생님. 네. 늘 세종의 말씀은 아름답지만 특히 그대가 만약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여기다 저는 하나 더 붙여서 평생 이렇게 노력한다면, 하시라도 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내가 죽음 앞에서 무슨 후회가 있으리요. 어, 그런 생각이 좋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역시 제가 이런 이제 오록이, 그러니까 강병현 작가님이 아름답다라는 딱 한 줄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냥 뭐 세종대왕이 책만 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직접 설득하고 또 일을 경험하고 또 책을 보고 이런 속에서 이런 말들이 하니까 이게 더 마음에 깊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이 하사불능 이 마음을 가지고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제건 내리고 배현 국장께서 그 이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행사를 앞둠에 있어서 전체적인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의 이번에 세종과의 하루 행사는 627돌 세종대왕 나신날 기념 행사로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14일에서는 경복궁 수정전, 그리고 15일에서는 세종문화회관 예술 아카데미에서 네, 그 학술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안내를 보시면 지금 추진 목적 자체가 이번 세종대왕 탄신일 620돌 기념해가지고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그리고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애민정신과 창조정신을 기리면서 미래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걸 추진 목적으로 두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하루에 담은 세종이라고 하는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세종이라고 하면 대왕님이라고 하고 뭔가 대단하고 이런 성과에 대한만 했지만 이제는 그거를 이제 왕으로 보지 않고 그 전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에 집중을 해서 세종이 국가를 위해 백성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사랑과 정신 그런 걸 느껴보고 세종 이도 탄신 하례연을 재구성해서 국립국악원, 조선 소리꾼 이어라, 세종 일사사립팀의 무대도 감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술회의에서는 삼강행 실도 간행 및 배포 590주년을 기념해서 세종 때 출판된 책을 조명하고 세종의 시민교육 방법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 드릴 것은 세종과의 하루 동선인데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날은 세종대왕이 계신 경복궁이 휴궁일이기 때문에 사전 참석자 분들로만 그리고 VIP 분들, 행사 관계자 여러분들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5월 11일 8시 저녁 기준으로 해서 다 마감을 했고요. 사전 참가자들은 380명 정도 네, 확보가 될 상황이고 VIP 분들이랑 관계자들 포함하면 500명 좀 넘는 인원들이 이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광화문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경복궁역 3번, 그 3호선, 4번 출구로 해서 한 7분 정도 걸어오시면 영추문이라는 공간에서 시작이 되고요. 12시 반부터 사람들을 다 만나보게 됩니다. 관객분들이 입장을 하실 텐데 지금 380명 중에서 180명 정도가 가족 인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많이 올 예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자체가 아, 정말 여기가 조선시대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저희가 호패를 직접적으로 이제 붙여드리고 이분 들어오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저희 행사 진행 인원 모두가 지금 궁과 관련된 옷을 다 입고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경복궁이란 공간에 초대돼서 들어온 것처럼 하는 연출로 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담은 세종이 총 이게 세 구역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세종의 54년의 인생을 단 하루로 담아가지고 세종이 총 이제 있었던, 살았던 시간이 이 정도 46만 3,680시간 뭐 이 정도로 환산을 할 수 있는데 세종의 탄생부터 재위 그리고 성과에 이르는 마지막 후민정음 창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세종의 이도, 태어나다라고 하는 공간에서 여기에서 이제 전시 구성을 좀 놓아가지고 여기에서 꽃과 화분 이런 걸로 좀 예쁘게 전시를 해놓고 그 뒤에는 양녕대군과 충녕대군이 이야기 나누는 것들 그리고 충녕이 아파도 책을 읽다라고 해서 세종이 구소수관이라고 하는 책을 1000권 이상 읽었다, 1000번 이상 읽었다라고 하는 실록에 명종실록 기록이 있는 것처럼 세종의 서재를 이제 물품으로 구성을 해놓고 그리고 지편전 학자들의 이야기, 이제 왕의 질문을 기다리라라고 해서 정인지라고 하는 신하가 세종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었다. 그런 이야기들 전시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띠집을 짓다라고 해가지고 세종이 이제 또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이제 궁 안에 아픈 분들을 좀 헤아려 봐야겠다라고 해서 경회로 서쪽에 좀 버려진 제목을 갖다가 두 칸짜리 띠집을 지어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실록의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구현은 힘들지만 그래도 초가집 하나를 좀 두어서 이렇게 상상도다라고 하는 표현들 거기 담겨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이 그 즉위를 하고 나서 22살에 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전시를 하는 공간 사이에 실물 크기의 어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포토존으로 사진 찍는 곳,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종이 백성들을 했던 일, 굶주린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진제소를 만들었다는 거나 아니면 여자 의사를 전국적으로 늘렸다라고 하는 것에서 은효 옷도 전시가 되고 진제소의 풍경 같은 것도 함께 전시가 됩니다. 중간에 어좌를 보고 나면 수정전으로 들어가는 길에서는 세종이 힘들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라고 하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세종이 처음부터 왕으로서 너무 뭐 태평성대로 잘 하거나 이런 인물이 아니라 뭐 가뭄이라던가 화재라던가 그런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하나씩 극복하는 과정들이 실록에 잘 담겨 있어서 그래서 최초의 소방방재청이라고 하는 금화도감을 만드는 거라든가 아니면 파저강 정벌을 위해서 대토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네, 영상을 담아서 태블릿으로 보거나 그냥 지나가거나 또 그 헤드셋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 구성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록 그 세종이 만들어진 대부분의 성과물들이 출판 쪽이어서 그렇다면 과연 비주얼적으로는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 초반에 구성했었던 게 590주년 삼강행실도 발간 기념이 있기 때문에 삼강행실도에서 저희가 4가지 스토리를 발췌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과 글로 구성해 놓은 거 그대로 네, 옮겨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종 때 발명했던 혼천이라던가 일성정시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공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회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 세 섹션 수정전 지나서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세종이 아무리 이렇게 엄청나게
그 많은 성과를 이뤄냈을 때 최대의 꽃은 바로 훈민정음인데 대부분 아시는 분이 겉으로만 나란 말씀에 중국에 달아 이렇게만 하지 실제로 한글로 표현됐을 때 이해를 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문체부에서 만든 훈민정음 체를 가지고 폰트를 가지고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읽기만 해도 바로 해설이 될 수 있는 공간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월인청강지곡이라고 해가지고 세종이 소원하고 이제 부인분이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치는 시, 네, 그것이 한글로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서 여기 위에가 나풀나풀 이렇게 네, 지나갈 예정입니다. 여기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정인지 서어라고 해가지고 훈민정음 해례본의 마지막에 그 학자들과 함께 참여했던 정인지가 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이제 평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그것을 하고 마무리로 전시가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돌아오는 동선이고요.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총 2가지가 진행될 예정인데 총 5개 부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2가지 부스는 향약 집성방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종시대 때 만들어진 책, 향약 집성방이 책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약재들을 비교하고 그리고 좋은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뽑은 책들인데 예를 들면 처방전이 기존에 2200개에서 10,000개까지 늘어났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제가 향약 집성방이라는 책을 보다가 한의사분들께 문의를 해서 지금도 쓰고 있고 약성이 좋고 독성이 없는 약재 7가지를 뽑았어요. 근데 향낭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모아서 나중에 방향제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게 2군데에서 부스 2개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는 3가지 부스에는 세종 OX 퀴즈 객관식, 주관식을 딱 이렇게 3개를 다 풀어가지고 성공을 하면 업으로 탁 찍어드리면서 통이요 이렇게 외치는 시간.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시 반부터 시작해서 1시 40분까지 체험 프로그램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1시 40분부터 해서 2시까지는 계속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고 관객이 입장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2시가 되면 세종 이도 탄신원 할애연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처음에 이제 그 국악원 분들이 대기를 하고 계시다가 2시가 된가 동시에 대치타로 문을 쫙 열어주십니다. 대치타 중간에 열어주시고 국악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대치타나 해력에 대한 설명들 충분히 해주시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세종의 꿈꾼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너무나 이제 국립국악원에서 너무 대단한 AI 기술로 이렇게 취화평이라던가 추풍영을 구현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공연이 한 30분 정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강병인 작가님께서 생생지락이라고 하는 세종의 비전, 살고 살리는 기쁨을 한글로 이렇게 멋들어지게 바꾸셔서 공연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지금 보면 세종실록에 보면 제위 26년 7월 25일자 기사를 보면 즐거운 일터 만들기는 리더의 소명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 농사 짓는 일은 의식의 근원으로서 왕의 정치에서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오직 그 일만은 백성 살리는 소명에 관계되는 까닭에 천하 사람들이 지극한 도구를 마다치 않고 왕을 섬기는 것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성심으로 지도하고 이끌지 않는다면 어떻게 백성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농사에 전념하면서 그 생업을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종이 결국에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펼치시고 하는 목적이 결국에는 백성들의 삶 자체를 즐겁게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긴 그런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그걸 생생지락이라고 한자로 쓰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살고 살리는 기쁨 이렇게 해서 예쁜 한글로 함께 적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연이 끝나고 나면 세종의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데 세종 함께 편에다라고 해서 총 3가지 용비어천가, 삼강갱실도, 향약집성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구성되어서 올라올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제 삼강갱실도 같은 경우는 진주 사람 김화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세종이 거기에 대해서 낯빛이 변했다라고 하는 실록의 기사가 있는데 그걸 보고 다른 신하들은 이 신하들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소를 올리지만 그에 반해서 세종은 그 전 단계 과연 이 진주 사람 김화가
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죄로 알고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표시와 함께 효행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모든 국가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배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글을 몰랐기 때문에 수령이나 뭐 군수님들, 시장님들한테 저기 이제 주고 나서 그걸 또 교육시키를 좀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여염집 부녀라던가 노인과 어린아이에게도 교육을 시켜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시작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훈민정음까지 간 거라서 보통 사람들이 삼강행실도라고 하면 그림이구나라고 하고 용비어천가도 노래구나라고 그냥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리꾼 분들이 나와가지고 흥겹게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다 지나고 나면 마지막으로는 세종 되살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종 일사사료 뮤지컬 하이라이트 공연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의 54년의 삶을 한 2시간 반 이상의 공연으로 만들어 놓은 2017년부터 시작된 뭐 일본이나 다른 곳에서도 이제 수출까지 해서 굉장히 좋은 네, 그런 공연이 있는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함께 하게 되어서 이 공연을 20분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세종 이도 탄신하례어는 2시부터 시작해서 3시 반에 종료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오시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좋은 시간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공연만 하고 하긴 너무 아쉬워서 끝나고 다시 전시랑 체험 공간이 1시간 더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체적인 행사는 12시 반에 시작해서 4시 반에 끝나는 4시간의 행사고, 관객분들이 4시 반까지 천천히 다 이제 마무리를 하셔서 다 이제 아웃 되시면, 다 나가시면 마무리되는 첫 번째 날의 행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제가 좀 잠깐 질문하고 저는 좀 빠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네. 네, 오늘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면 제가 신는 막걸리 준비했다가 네, 그 마음껏 드시게끔 네. 전국의 막걸리를 한번 모아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이제 지금 8분으로 줄었잖아요. 예, 예. 네, 그게 이제 이게 가능할지가 좀 큰 걱정이고요. 왜냐하면 재료, 또 또 목물을 찍어서 또 글씨를 쓰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서둘 텐데 아무튼 맞추도록 노력은 할 테고요. 다만 이제 설명 부분은 이제 제가 박 교수님하고 또 잘 맞춰서 그렇게 어,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한테 주어진 시간 정성을 다하겠고요. 그렇게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 작가님 하실 때 이렇게 먹물 같은 거 누가 도와줄 분 있나요? 이게 이제 도와주게 되면 네, 그게 이제 시각 시선이 좀 약간 분산되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다 해야 됩니다. 들고 나가셔서, 예, 다만 이제 또 이것을 이제 또 끝나면 그런 재료들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밖으로 빼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이제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니까, 네. 사전 이제 저거 할 때, 리허설 할 때. 그런, 네, 리허설 할 때 이제 같이 좀 잘 점검만 좀 잘하면 좋겠고요. 예, 특히 이제 이게 이제 크잖아요. 5m에 1m 90을 이제 이게 글씨 공연이 끝나고 밖으로 이제 빼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스태프들 분들 좀 미리 얘기 좀 해놔 주십시오. 왜냐면 조심하지 않으면 이게 넘어지거나 음.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그러면 작가님, 저희 네, 11시 정도 콜인데 조금 더 미리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가능합니다. 네. 예, 예. 그거 시간에 대해서는 끝나고 다시 한번 카톡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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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이제, 공연을 하기 위한 설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거를 이제 가지고 나오는 과정들, 이런 것들에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나고 나갈 때, 빼낼 때, 이런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좀 미리미리 좀 체크해 주시면 네, 아주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아주 죄송합니다. 네, 네, 좀, 고맙습니다. 예. 막걸리 기대하겠습니다. 박일무 박사님, 저 먼저 나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원 아나운서님 혹시 궁금하신 거 지금 말씀 주시죠. 아, 네, 저는 뭐 그런 소품적인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어가지고 그거만 이제 전달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허설 때 제 콜타임보다 좀 더 일찍 가서 그 음향이나 뭐 체크 더 먼저 좀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전체적인 뭐 이 흐름에 대해서 이해 다 하셨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빨리 예, 진도가 나갔군요. 그러면 네네. 더 이상 뭐 우리 궁금하신 거나 물어볼 거 없으신 거죠? 예. 그러면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그 2부 이튿날 행사를 이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